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장마는 이렇게 물러나는 걸까요?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과 열대야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잦아드는가 싶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시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고요. 숨막힐 듯 조여오는 심리적, 육체적 압박감으로 쉬 지치게 되는 요즘입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49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이미랑 작가의 아무튼 식물입니다. 아무튼 시리즈는 친절한 책 라디오에서 벌써 4번째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로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새 출판사가 함께 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식물은 밴드 디어 클라우드에서 노래를 짓고 연주하는 저자가 삶에서 도망치고 숨고 싶었던 때에 만난 식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잠 못 이루는 새벽에 식물을 어루만지는 애틋함, 죽이고 또 죽이면서 갖게 되는 의연함,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다가 겨울을 이겨내고 맺힌 새순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까지 식물을, 무언가를 길러본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식물과 나눈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러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물주기 3년. 초보 가드너들이 식물을 죽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과습이다. 일주일에 몇 번 물 주세요 하는 말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식물은 서서히 익사하게 된다. 동물에 비유하자면 마치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기도 전에 더 많은 음식을 억지로 계속 입에 밀어넣는 꼴과 같다. 흙의 상태를 파악하고 흙이 적당히 말랐을 때 물을 줘야 식물 뿌리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다. 식물에게 제때 바르게 물을 주기까지 3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물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일단 자라기로 마음먹으면 꽤 복잡해진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 적당히 물을 줘야 식물이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적당이라는 건 언제나 어렵다. 식물들은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한낱 인간이 흙 속에 숨은 적당선을 찾기란 쉽지 않다. 모든 식물에게 적당함이 다 다르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적당은 더 어려워진다. 단순히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물주기다. 식물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식물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과거의 나는 분명 분재가 식물학대의 범주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분재를 예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사람이 식물 생장에 관여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괜찮고 어느 선부터 괜찮지 않은지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 손에 들어와 작은 화분에 담긴 채로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게 하는 것 자체가 학대는 아닐까 하는 복잡한 마음에 빠졌다. 우울한 날엔 식물에 물을 주고 싶다. 졸졸 흐르는 물을 화분에 부어주는 행위는 나를 가벼워지게 하는 힘이 있다. 언제나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를 비워주고 엉망진창인 삶을 조금 더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도 식물을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지는 않기로 다짐한다. 식물들 덕에 한층 가벼워진 일상에 감사를 표하면서 더 공들여 돌본다. 식물을 좋아하는 건 더 이상 촌스러운 게 아니야. 식물을 좋아하게 된 시작은 분명
절대적인 애정을 담은 접근이 아니었다. 그저 아름다운 장면을 좋아했을 뿐이다. 내가 사랑한 장면 속의 식물은 이파리가 멋있는 열대 관엽 식물들이나 겨울에 앙상하게 홀로선 어딘지 모르게 수채화 같고 위태로워 보이는 나뭇가지들이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피사체로서의 식물을 담는 것을 좋아했을 뿐 지금처럼 새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흙을 만져보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제는 식물에 대한 미학적 기준이 많이 흐려졌다. 식물을 키우며 싹을 틔우고 새순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서 목격하다 보니 그 모든 순서 뒤에 숨어있는 경이로움과 위대함이 보인다. 모든 씨앗에는 의지가 있고 모든 이파리에는 이유가 있다. 아스팔트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마티스의 그림 속 몬스테라를 바라보면 몬스테라 사진을 찾아보다가 결국 내 거실에 자리하고 있는 몬스테라를 만져보게 된다. 세상 모든 것에서 식물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눈을 하나 더 가지게 된 것만 같다. 쉽게 자라나는 것들과 아무리 공을 들여도 자라나지 않는 것들이 뒤섞인 매일을 살아간다. 이번 생은 한 번뿐이고 나의 결정들이 모여서 내 삶의 모양이 갖춰질 테다. 그러니 자라나지 않는 것들도 계속해서 키울 것이다. 거대하게 자라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존재하면 된다. 열심히 죽이는 삶. 내 주변엔 식물을 죽일 때마다 낙담하고 식물에게 미안해하는 마음 여린 사람들이 여럿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나는 식물의 죽음에 비교적 무덤덤한 편이다. 일단 식물이 완벽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바로 치우는 편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식물이 죽는 데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지만 완벽한 환경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기로 결정하고 죽어버리는 식물도 있다. 가끔은 식물도 자살을 한다. 일단 죽기로 결정한 식물들은 이 세상의 어떤 비옥한 땅이나 금쪽 같은 비료로도 살릴 수 없다.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 열심히 죽고 있는 식물들에게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음번, 그 다음번 식물들을 키우기 위한 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식물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기로 한다. 씨앗부터 씨앗까지. 사람을 계속 살고 싶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이제껏 나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삶에 지쳐 있었다.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려고 방어기제를 쌓아두고 염세적인 태도로 살아왔다. 기대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는 쪽이 훨씬 편하다. 그렇지만 식물들이 마음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높게 쌓아둔 방어벽이 무너졌다. 좋은 것을 더 오래 보고 싶고 귀한 것을 더 아끼고 싶다. 심장을 뛰게 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슬플 때는 슬픔을 느끼고 괴로울 때는 주변에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기대고 싶다. 나는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다. 내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나를 비롯한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무엇이 어디에 가 닿을지는 아직 모른다. 어떤 소중한 것이 날카로운 곳에 찔려 터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천천히 떠다니다가 둔탁한 곳에 퍽 하고 부딪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살면서 언제 과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 삶의 모든 순간은 과도기였고 위기였다.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소나기에 들어온 것들도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곤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다시 천천히 채우면 된다. 흩어진 것들을 모으며 살아가면 된다. 적당한 날의 아침에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일상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바로 앞에 주어진 것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내가 키울 수 있는 것과 키울 수 없는 것이 극명하게 나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라날 가능성도 없이 공들여 키워왔던 것들 중에는 뜨겁고 건조한 땅이 고향인 식물도 있었고 사람의 마음도 있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내 커리어의 어떤 부분도 그렇다. 책에는 식물을 기르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식물과 함께하며 조금은 단단해지고 홀가분해진 삶을 살아내는 그녀의 애틋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며 성장하게 하는, 내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고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러한가요? 저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